논어 85번째 시간으로 향장편의 4장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입 공문하실세 국궁여야 하사 여불룡 이러시다. A로 보겠습니다. 입불 중문하시며 행불리역 이러시다. B로 보겠습니다. 과위하실세 색발여야 하시며 족확여야 하시며 기연이 사부족자러시다. C로 보겠습니다. 섭자 승당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러시다. D로 보겠습니다. 출 강 1등 하산 영 안색하사 이이여야 하시며 몰개하산 추진 익여야 하시며 복기위하산 축적여야 러시다. 이 5토막으로 한번 나눠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문이란 공문에 들어갈 때는 뭐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하시고 용납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하셨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해석이 문제 없죠. 공문이 어딜까요? 공문은 이제 그렇죠. 관청의 대궐의 문이죠. 옛날에는 그 공문역이 당연히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자의 궁전에는 문이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는 당연히 3개를 설치하겠죠. 두 번째 문을 공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을 들어서 앞에 들어가는 큰 담장치문이 아니라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공문이 되는 것이고, 거기 임금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국궁인데 우리는 국궁을 보통 몸을 굽히다로 해석을 하는데, 국궁은 그냥 한 단어입니다. 국궁이라는 단어. 공경하면서 몸을 조심하는 모습. 이게 공경하면서 몸을 조심하는 모습이 대부분 허리를 굽히는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계시는 궁전의 문을 들어갈 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공경하게 하시면서 용납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봐야지 해석이 올바르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문에 설 때 중문에 서지 않으셨으며 걸어가실 때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놨나 싶죠. 중문이 또 뭘까요? 중문이 나왔는데, 아까 공문은 문 3개 두 번째 문이니까 중문은 그게 아닐 테고, 이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저 문을 잘 그리나 모르겠다. 문이 이렇게 전체로 있다고 치면, 이게 문지방이 있잖아요. 요즘 문지방이 없어서 말이에요. 문지방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문지방을 설치를 하고, 문지방 가운데에 어리라고 해서 요만큼 말뚝을 하나 박아놔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임금과 신하가 출입하고 한쪽은 빈 손님이 나오는 겁니다. 문이 달라요. 그리고 임금이 갈 때는 임금은 중앙으로 여기를 지나가고, 신하들은 양옆으로 보좌해서 요 옆으로 지나가는 거. 요 중앙에 들어간 여기를 중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니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에 대한 불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지나갈 때니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문지방 밟는다고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지금 문지방이 없으니 다 풍습이 사라졌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문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서 있는 자리를 지나실 때는 얼굴빛이 변하셨고, 화교의 앞에 나왔었죠.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그 말이 부족한 듯 하셨다. 임금 자리가 어디죠 또? 임금 자리가? 옛날에 어디서 우리가 읽을 때 관중이 예를 압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집안에다가 병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을 설치하는 건 임금이나 설치하는 건 병을 설치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예를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병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공문 있잖아요. 문이 여기 들었으면, 문에 들었으면 여기 임금이 앉는 그 단이 있어요. 높은 단. 그 사이에 요만큼 병풍을 하나 만듭니다. 요걸 이게 병이라고 그러는데, 병풍처럼 보이는 거죠. 병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의 공간을 저라 그래요. 저. 여기는 임금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문을 들어오면 반드시 절하는 자리를 지나서 임금인들어 간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잠깐 서서 임금을 조회를 하고 정식으로 이쪽으로 들어 앉는 거죠. 요 자리는 임금이, 그래서 위라 그래. 임금이 서는 자리면 신하들이 지나갈 때 임금이 안 계셔도 임금이 계신다는 가정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를 지나갈 때는 이 얼굴빛이 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발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말도 당연히 공문에 들어왔으니까 삼가하고 말을 못하신 짓 하고 여기를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 저. 그래서 이제 임금에게 저라는 말이 임금의 대명사를 쓰게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공간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처음 문에 들어와서, 그리고 임금이 지나는 출입문, 그리고 임금이 서 있는 자리, 지나가는 과정을 단계 밟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섭자, 승당. 당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평지에서 임금이 계신다면 단만 이렇게 쌓여. 임금이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섭자, 섭은 이제 자는 옷 밑단이죠, 밑단. 밑단을 들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요. 가지런히 이게 정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잡아 정리할 때 이 섭자가 가지런히 아랫단을 잡고서 이 당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당도 당연히 격식이 있죠. 제후들이 쓰는 당은 7척이에요, 7척. 그러니까 계단에 1단씩 7개 설치한 거죠. 7개를 설쳐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는 여기 임금 계시니까, 아까 국궁이라고 하죠. 공경하고 상가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올라가 있고, 숨 쉴 때도 임금한테 숨을 이렇게 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려야 돼요.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용이라고 그러죠. 숨 쉬는 모습조차도 공경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당에 올라갈 때 말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격식이 좀 뭐라 그럴까, 해석이 좀 달라요. 연보라고 해서 왼발 올라가고, 왼발 올라간 자리로 오른발이 올라가고, 왼발 한 발이 또 올라가면 그 오행일 또 올라가고, 그래서 발걸음을 나란히 해서 올라간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층계 하나에 왼발, 그 다음 단은 오른발, 또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공경을 나타내려면 아마 연보가 날 듯 싶은데, 여하튼 임금이 계시는 당에 올라갈 때 이렇게 격식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임금하고 볼일을 봤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 1등. 여기 7개니까 이제 마치고 뱉고 나오면 한 단만 내렸으면 숨을 안 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숨을 이제 쉬는 거죠. 숨을 쉬니까 안색이 자유롭게 펴지는 거죠. 얼굴뿐이 임금을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편안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이이여야 한 말은 원래 향당에서 여기서 나오지만, 이 말이 유명해지는 건 도현명이 귀거래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고향집을 보고 표정이 이이여야, 이 표현을 갖다 그대로 쓰고 있죠. 편안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을 다 내려오면, 계단을 다 내려오면 자기 자리로 종종거리면서 돌아가는데, 이건 똑같죠. 추진이겨야, 그쵸? 아까 사진을 보낼 때 그 대청은 중종을 거랄 때 모습 똑같이 종종걸음으로 공경하는 모습 와서 자기 자리에 복귀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 축정료 앞에 나왔었죠. 이것도 역시 발걸음을 조심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딱 취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하여튼 이게 따져 읽으면 생각보다 이 조종의 의식이 되게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요 정도만 되면 조정 안에 있어서의 의뢰는 요거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규하사대 국궁여야, 국궁이 또 나왔죠. 국궁여야 하사 여불승하시며, 상 여읍하시고 하 여수하시며, 반려 전색하시며, 축축 여유순 이러시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향내에 유용색하시며, 사적에 유유여야러시다. B를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 규라고 나오죠. 보통 이제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잡는 이렇게 옥으로 만든 패 같은 건데, 이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천자가
그 제후로 봉할 때 이걸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후가 자기 신하를 토지를 봉할 때 표시 이걸 주죠. 이걸 이제 갖고 있는 그 표시인 거죠. 요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신을 갈 때 이걸 갖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신을 갈 때 갖고 가는 이 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귤을 또 몇 개 갖고 가서 그 나라 임금에게 바치고 또 돌려받고, 이 복잡한 계례가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에 사신으로 임명이 돼서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외교사절로 다른 나라를 가니까 귤을 잡으실 때는 이 국궁녀야, 이 공경하고 조심한 태도로 탁 하시면서 이기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여읍 하여수라, 위로는 읍하는 듯이 하시고 아래로는 물건을 주신 듯이 하셨다.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죠. 원래 규라는 것은 잡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가슴하고 정확히 일치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다만 걸어가게 되면 이게 걸음걸이 때문에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걸음걸이 가면서 이 흔들리더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읍할 때의 자세보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도 읍하는 듯이 하였으며, 읍한 위치가 있었고, 이게 내려가도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고 그래도 물건을 주는 것처럼 하는 위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홀 잡는 위치에 대한 걸어갈 때의 모습을, 그 리듬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 된 거예요. 그리고 발려 전색하시며, 이제 발자 계속 나오죠. 얼굴빛이 변하면서 두려워하는, 전율하는, 앞에 거보다 더 이 공경한 태도와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죠. 사신을 하니까. 그리고 족축축 여유순, 이제 발걸음을 걷는 모양인데 너무나 막중한 인물이라 발을 땅에서 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질질 끌다 그래야 됩니까? 약간 끄는 듯이 하면서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걷는 겁니다. 반려 전색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발걸음으로 표현한 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신 인물을 맡았을 때. 그리고 이제 향례라는 건 사신으로 갔어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가면 빅례라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죠. 그 빅례가 끝나면 향례를 합니다. 향례는 뭐냐면 이 향자가 드릴 헌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물건을 임금에게 바치는 거죠. 그 향례를 할 때 용색 모습이 온화하고 이 기품 있는 모습을 하셨다. 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적, 이 볼적자인데, 사적이라니까 개인적으로 임금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나?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일종의 의례입니다. 의례. 향례를 마치면 저쪽에서 이쪽 사람들 대접을 해주잖아요. 예빈을 한단 말이에요. 술을 차려서 이제 해주죠. 예빈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묻는 거죠. 사적하시겠습니까? 임금을 뵙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걸 사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임금을 한 번 더 만나보라고 물으면 그때 임금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인 행사인데 아닌 것처럼 해서 이 사적 개인 자격이 아니라 임금을 만나 뵙고 그 만나 뵐 때 모습이 임금을 만날 때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적도 빈내, 그러니까 술차 예빈이죠. 예빈. 임금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임금을 맞는 행사 일정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당연히 5장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왜? 공자가 사신을 간 일이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은 논란의 대상인데 이걸 기준으로 텍스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의견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공자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제자들한테 사신을 갔을 때 어떤 모습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실제 연습한 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8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